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여야 각 당이 4.15 총선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탈락에 반발하는 예비 후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는데 당락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현역 첫 컷오프 대상은 강릉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권 의원을 공천 배제한 뒤 추가 공모를 통해 들어온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권 의원은 재심을 요청했지만 재심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 통합당 최고위에서 결정됩니다. 지역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 공천, 지역 사정을 알아보려고 노력도 안 하는 공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주 갑 선거구 권성중 후보가 이광재 전 지사의 원주 갑 출마와 관련해 당의 공천 과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조일현 전 의원도 경선도 없이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을 단수 공천한 데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조 후보 역시 무소속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며 무소속 연대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당을 결행합니다. 그것은 출마를 하려면 당적이 없어야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추가 공모 과정을 거치고 있는 지역, 추가 경선 지역, 경선 예비 지역에서도 공천 반발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일정 부분 지지 기반이 있어 출마를 강행할 경우 기존 여야 대결 구도에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의 잡음이 어떤 식으로 더 확대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천 문제를 더 빨리, 더 현명하게 해결하는 쪽이 선거 승리에 한 발 다가선다는 점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분들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최문순 지사가 신용등급을 완화하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을 살펴보니 그렇지 않았는데요. 허주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문순 지사가 코로나19 브리핑을 주재했던 지난주. 최 지사는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등급 완화와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등급에서 10등급까지 융자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보존해드리거나 금리가 낮은 돈으로 갈아 끼우는 이렇게 발표한 뒤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부 정책자금과는 별도로 강원도에서 시중은행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아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융자를 받게 해주겠다는 소식에 은행을 찾았던 상인들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일 높은 분이 했던 이야기들은 우리 서민층 같은 경우는 그걸 100%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근데 그 정책이 우리 피부에 안 와닿는 거예요. 예산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는 긴급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접수권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10등급까지 적용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접수는 먼저 받고 나서 실제로 융자 실행은 1, 2주가 이제 걸리니까 그때는 바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위기를 겪는 상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처리 속도는 상인들의 애타는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의료원에 국내 최초의 이동식 음압병동이 시범 설치됐습니다. 아직은 병상 여분이 있어 일단 선별 진료소로 사용이 되지만 언제든 음압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의 이동식 음압병동이 원주의료원에 들어섰습니다. 가로 8m, 세로 3m 크기의 컨테이너 건물 안에는 2개의 분리된 음압병실이 있습니다. 2명의 환자가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의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역 중소기업 모임인 원주융합회 소속의 교육장비 전문기업과 이동식 주택 전문기업이 3천여만 원을 들여 이동식 음압병동을 제작해 기증한 겁니다. 두 개의 음압병실에는 각각 화장실과 침실이 1개씩 배치돼 있습니다. 병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 등은 외부 저장조에 따로 저장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외부로 퍼질 우려가 없다는 것이 제작사의 설명입니다. 가스가 차니까 그 부분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위에 필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바깥으로 노출되면은 바로 오염이 되니까. 이곳은 당분간 코로나19 증세가 강하게 의심되는 환자를 받는 선별진료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동식 음압병동을 시범 운영할 원주의료원 의료진은 의심 환자를 건물 밖에서 진료할 수 있어 병원 내 감염 위험성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음압병실은 아니지만 간이음압은 충분히 걸리고 음압병실로 우리가 응급조치로 이렇게 이동식 음압병실로 사용하는 데는 뭐 크게 손색이 없고요. 컨테이너 기반이어서 제작과 설치가 비교적 간단한 데다 음압병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병상 부족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음압병상을 확보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헌혈이 뚝 끊기면서 혈액 보유량이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최근 들어 조금씩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 안정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해양경찰서를 찾은 헌혈차 앞에 헌혈 대기자들이 줄 서 있습니다. 오전에 할당된 헌혈 인원이 일찌감치 채워졌습니다. 서장부터 직원까지 헌혈에 나섰고 지역 주민들도 기꺼이 함께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영향으로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전 직원이 합심해서 헌혈 행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심각 상태였던 혈액 보유량이 다행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정 단계에는 접어들지 못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는 일반 헌혈은 물론 기관 단체 헌혈도 급감하면서 대한적십자사 강릉혈액원의 경우 헌혈차를 보낼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기관 단체에서 헌혈 운동이 일면서 헌혈차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혈액 보유량은 필요 혈액량의 5일분 이상이 안정 단계인데 강원도 기준 3.5일분을 보유해 관심 단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많이 심각 단계에 있었는데 이제 이런 단체에서 많이 협조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안정 단계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혈액관리본부에서는 헌혈의 집과 헌혈버스에 대한 소독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직원 개인위생도 강화했다며 헌혈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춘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에 대한 허위 유포자가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방청 기동대 소속 A경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달 22일 춘천에서 발생한 도내 첫 확진 환자의 허위 이동 동선을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경장이 유포한 동선은 대구 경북 지역에 다녀온 외박 의경의 동선 파악을 위해 경찰이 자체 수집한 것으로 확진 환자의 동선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대구 신한카드 콜센터 확진 환자 가운데 신천지 신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강원 지역의 콜센터 직원 중에서 신천지 신도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콜센터는 35곳에 3,036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신천지 관리 대상 명단에서 콜센터 근무자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콜센터 현장 점검에서는 대부분 마스크 착용과 수시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보건소와 한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관광 시장이 회복되기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어제 춘천에서 열린 강원 관광 활력 대책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다 해도 해외 관광시장 재개에는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방역과 관광 활성화 투트랙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참석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40개사와 관광업계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 등을 수렴해 지원 방안과 정책 등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기 업체들을 위해 임대료를 오는 8월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인하 대상은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99개사로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과 태장임대공장, 동아임대공장 등이 해당되고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기준인 35%가 적용됩니다.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제품을 홍보하고 피해 기업 현황을 조사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척 지역 기업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구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근덕 농공단지의 뉴티브 등 6개 업체가 6천만 원, 포스파워는 1억 5천만 원의 삼척사랑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했으며 삼표시멘트와 하청기업에서도 이달 중에 5억 원의 구입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7월까지 구매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특별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자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한 판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대표적인 감자 생산 지역 평창군에서 감자 팔아주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평창군은 지역 연구기업과 출향단체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강원 감자 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통해 감자 10kg 한 박스를 배송료 포함 10,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평창 지역 감자 재고량은 진부면을 중심으로 4,5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개인 트위터 채널 등을 통한 강원 감자 판매가 주문 폭주로 사이트 서버가 일시 다운되는 등 호응을 끌었습니다. 강원도는 최 지사가 지난 11일 코로나19로 출하에 어려움을 겪는 강원 감자 판매에 나서 하루분으로 준비했던 1,400박스가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배비와 포장재비, 카드 수수료를 전액 도비로 지원해 10kg에 5,000원으로 감자가 모두 완판되는 날까지 홍보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춘천시가 이번 주말과 휴일 동안 종교활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춘천시는 지역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WHO에서 세계적인 대유행 상태를 선언하는 등 방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종교활동 자제는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주교 춘천교구는 미사 중단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고 춘천 불교사암연합회도 불교 방송이나 경전을 통한 수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 북평 민속 5일장 임시 휴장이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동해 북평 상인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아직까지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 오늘과 18일에도 북평 민속 5일장을 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동 지역 대부분의 민속 5일장은 지난달 말부터 모두 휴장에 들어간 상태이며 지속적인 방역 소독과 음식점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어제부터 22개 교육문화관과 도서관에서 예약 도서 대출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장기 휴관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교육문화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도서 대출을 신청하면 다음 날 예약한 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3권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학년까지 확대되면서 강원도교육청은 2, 3학년에 대해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수업료는 연간 43만 2천 원에서 95만 2,800원, 또 학교 운영 지원비는 연간 24만 2천 원, 교과서 구입비는 8만 9천 원으로 시지역 일반계 고등학생은 한 해 128만 3,800원의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했으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 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선 사북항쟁 40주년 기념식도 2달가량 미뤄졌습니다. 강원도와 사북항쟁 동지회는 사북항쟁 40주년을 맞아 올해는 다음 달 21일에 공동으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오는 6월 13일로 기념식 개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기념식은 6월 13일 사북항쟁이 발생했던 옛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열리고 하루 전에는 사북장학센터에서 전야제 성격으로 문화축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산불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임시조립주택 사용기한 연장 여부를 조사합니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 이재민 240세대에 대해 275동의 임시조립주택을 지원하는 가운데 오는 6월 23일까지 대부분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 기간이 끝남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 등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고성군은 주택 복구를 마치지 못한 세대에게는 12개월 이내 범위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해주고 주택 복구 완료 세대와 세입자 등 지원 기간 연장이 불가한 경우에는 회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소상공인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원금 상환 기간을 1년 동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